자,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는 이 부동산 시장 다들 체감하고 계시죠? 매물은 꽉 묶여 있고 거래는 사실상 멈춰버린 그야말로 완벽한 빙하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부가 이 거대한 잠금을 풀기 위해 새롭게 꺼내든 퇴로, 그러니까 일종의 탈출구 전략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책이란 규제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 현재의 부동산 시장 빙하기 상황부터 시작해서요. 두 번째, 세입자 낀 매물의 잠금 해제 전략. 세 번째는 양도소득세 유예 연장 조치. 그리고 네 번째로 등록 임대사업자라는 새로운 타겟.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시장에 미칠 영향과 전망까지 이 순서대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이죠. 부동산 시장 빙하기. 도대체 무엇이 시장을 이렇게 꽁꽁 얼려버렸는지 그 진짜 원인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결책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꽉 닫힌 자물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봐야 하잖아요. 2018년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부터 2021년 6월 중과세율이 추가로 강화되기까지 이전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흐름을 보면요. 연이은 세금 인상이 다주택자들에게는 이거 집을 파는 것보다 차라리 세금 내고 꽉 쥐고 버티는 게 낫겠다, 이런 인식을 심어준 겁니다. 결국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말 그대로 잠겨버린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정책의 효과가 엄청나게 즉각적이었다는 거예요. 2018년 4월에 첫 양도세 중과가 딱 시행되고 나서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무려 정확히 절반, 그러니까 50%나 뚝 떨어졌습니다. 반토막이 난 거죠. 정책 하나가 시장의 거래를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린 셈입니다. 게다가 국토연구원 자료를 보면 상황이 훨씬 더 명확해지는데요. 세금으로 시장을 강하게 옥죄는 게 오히려 가격 불안증을 더 키웠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1% 오를 때마다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0.206%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금을 팍팍 높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매물이 말라버리니까 오히려 집값이 더 불안해지는 그런 뼈아픈 역효과가 발생해버린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챕터, 세입자가 낀 매물의 잠금을 어떻게 해제할 것인가, 본격적으로 다주택자를 위한 퇴로가 어떻게 마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꽉 막힌 상황, 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일단 기존에 답답했던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서울 전역이나 경기 12개 지역처럼 이른바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곳들, 엄청나게 강력한 규제를 받잖아요. 집을 사면 무조건 예외 없이 바로 들어가서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집주인은 세금 부담 때문에 당장 집을 팔고 싶은데 정작 집을 사려는 사람은 그 집에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완전히 앞뒤가 꽉 막힌 모순적인 상황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최대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겠다는 실질적인 퇴로 구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5월 9일 이전에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 기존 세입자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쫓겨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자는 그 세입자가 나간 후에 그때 들어가서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우면 되는 거죠. 집주인한테는 숨통을 틔워주면서 동시에 세입자도 보호하는, 말 그대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 유예 연장 조치인데요. 거래에 진짜 불을 지필 새로운 데드라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거주 유예에 이어서 정부가 꺼내든 또 다른 마스터키가 바로 이 데드라인을 늘려주는 겁니다. 지역별로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완전 핵심 규제 지역들 있죠. 이런 곳은 5월 9일 전에 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을 치를 때까지의 시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조정 대상 지역들은 어떨까요? 무려 6개월이라는 상당히 넉넉한 시간을 줍니다. 지역별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든 꽉 막힌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보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맞춤형 전략인 거죠. 여기서 구현철 국무조정실장의 발언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주 시행령을 개정해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런 유예 조치들이 그냥 던져보는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바로 불확실성이잖아요. 정부가 시행령을 빨리 고쳐서
우리 진짜 한다, 믿고 거래 시작해라 하고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대목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타겟은 바로 등록임대 사업자입니다. 매물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 정부가 새롭게 정조준한 타겟이죠. 다주택자들 숨통을 좀 틔워준 정부의 시선이 이제 시장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는 또 다른 거대한 자물쇠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계속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바로 등록 임대사업자들의 영구적인 세금 혜택 문제입니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양도세 중과를 무제한으로 면제받으면서 집을 계속 쥐고 있는 건 결국 시장에 나올 집을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 거죠. 그래서 이 혜택을 단계적으로 없애거나 줄여서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매물을 시장에 토해내게 만들겠다는 강력한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42,500호.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감이 오시나요? 이게 그냥 전국도 아니고 서울에만, 오직 서울에서만 등록 임대사업자들의 손에 꽁꽁 묶여있는 아파트 숫자입니다. 진짜 엄청난 물량이죠. 만약에 이 혜택 축소나 폐지가 진짜로 현실화돼서 이 42,000채가 양도세 폭탄을 피하려고 시장에 우르르 쏟아져 나온다? 와, 이건 그야말로 매물 가뭄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주택 공급의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시장 영향과 전망인데요. 지금까지 쭉 짚어보니 정책 변화들이 당장 내일에 우리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굵직한 정책들이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줄이려고 내놓는 매물들 벌써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고가 아파트 매물은 이미 10에서 20% 정도 쑥 늘어났고요. 깜짝 놀랄 일이지만 일부 대형 평수 아파트 중에서는 가격이 무려 10억 원 가까이 뚝 떨어진 거래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실거주 유예 조치 때문에 일시적으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작은 틈새가 열리긴 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막 무분별한 투기판이 벌어지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면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라던가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아주 매서운 채찍들은 여전히 풀지 않고 꽉 쥐고 있거든요. 투기 수요는 철저하게 막겠다는 거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다주택자들에게는 집을 팔게 만들 당근을 주고 무리한 투기는 막는 채찍까지 정부의 이 정교한 열쇠들은 이제 다 준비가 됐습니다. 과연 이 치밀한 정책들이 꽁꽁 얼어붙은 이 부동산 빙하계를 완전히 끝내고 진정한 시장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늘 그래왔듯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장의 또 다른 반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 거대한 정책 실험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우리 모두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